저는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반에서 1등을 사실은 저는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서울대, 의대나 뭐 온 학생들 중에서도 과학고 가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은 초등학교 때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뭐 1등 해라 이런 얘기도 안 했다. 그리고 빠르면 중학교 1학년, 늦으면 한 중3 때부터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이런 학생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그 공부가 뭐니 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아예 너는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했던 분이요. 어머니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또 저는 가정환경상 어머니가 약간 그런 그 본인이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이제 집에서 예를 들어서 학원도 좀 보내주고 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어머니가 교육열이 좀 있으셨다면 나는 정말 서울대를 무조건 갔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교육열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집안 사정이나 그런 게 좀 그랬거든요. 집도 또 통영이었고, 통영이라는 곳에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셔서, 그러니까 요즘 통영은 많이 알려져 있죠. 바닷가 뭐 리조트인데 정말 작은 어촌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 그 관광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셨는데, 이제 자기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거기서 제일 최고의 그거는 뭐냐면 공부를 잘하면 중학교를 부산으로 가요. 그 시절에. 왜냐하면 이제 통영에 있는 중학교는 공부를 잘 못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서열이 있을 시절이란 말이에요. 우리 요즘은 이제 다 일반고 되고 인문계 되고 뭐 과학고, 뭐 국제고, 민사고 뭐 이런 학교들 있지만, 그때는 그냥 같은 동네에 있는 학교도 저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 가는 학교.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를 부산으로 가셨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화여고를 이제 서울로 오시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통영 출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코스를 밟으셨는데, 서울 와셔서 느끼셨던 게 그거였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막 과외받고 학원 다니고 이런 애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입시 이런 데서 또 그 당시만 해도 소위 말하는 본고사 시절 막 정석 풀고 막, 그러니까 정말 막 과외받고 이러면 더 많이 실력을 기를 수밖에 없고, 과외 안 하면 일단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뭐 알 수가 없는. 그래서 그래도 저희 어머니도 대학을 못 가진 않으셨어요. 뭐 외국어 대학교인가? 그렇죠. 거기를 가셨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수학 교육과를 가셨나 뭐 이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정도면 충분히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간 거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어렸을 때 얘기했던 게, 나는 만약에 어머니가 막 서울로 학원도 보내고 막 내가 원하는 것만큼 과외도 해주고 했으면 엄마는 못 가도 이화여대는 갔을 거다.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본인한테 좀 한으로 남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결심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학원도 다 보내주고 열심히 잘만 하면 뭐 과외도 시키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들은 무조건 서울대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부모님은 그렇잖아요. 자기의 하늘 자식한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도 아예 사립초등학교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희 80년대에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초등학교도 뭐 좀 좋은 학교 막 이렇게 뭐 재벌 정도 돼야 이제 막 그런 학교를 가지만, 저희 집은 뭐 재벌도 아니었고 그냥 아버지가 의사였고 조금 잘 사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보통 놀고 막 해야 되는데, 물론 저도 뭐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놀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예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너는 무조건 반에서 전교 1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반에서 1등을 중3 때까지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게 되게 특이한 이력이에요. 전교 1등은 놓친 적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저희 때는 국민학교도 전교 1등부터 등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했죠, 부모님들이. 근데 뭐 가끔 3등도 하고 2등도 하고, 근데 1년을 통으로 합치면 저는 거의 전교 1등이었어요. 실제로 저는 중학교는 수석 졸업이었고, 근데 이제 과학고를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저도 약간 그때 뒤늦게 사춘기도 오고, 어머니도 이제 관심을 안 갖죠. 왜냐면 전교 1등이 다 모인 학교니까. 거기는 꼴찌도 뭐 서울대를 간다고 했고, 실제로 그랬으니까 저희 서울과학고는 또.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등수에 대한 그 집착을 버려요. 저도 버리고 어머니도 관심도 없고. 왜냐면 어머니도 이제 좀 마음을 놓으신 거죠. 서울과학고를 갔으니까 얘가 서울대는 그냥 가겠구나. 실제로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과학고 가서는 이제 전교 1등을 못 하죠.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거기는 너무 잘난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저는 서울과학고에서도 상위 10% 안에는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고 가서도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량이 과학고를 온 애들 중에서도 거의 탑 10%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 뭐 물리, 화학 이런 거는 중3 때까지 과학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다 떼고 들어갔거든요. 요즘이야 뭐 선행학습을 막 3년 4년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 정도 선행학습이 과학고 들어온 애들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과학고 1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때는 서울과학고가 한 학년이 30명이고 6개 반이었는데 이제 과학고 들어오면 애들이 다 놀아요. 왜냐하면 서울과학고 서울대 들어오기보다 어렵다는 서울과학고를 들어왔으니까 이제 좀 고삐가 풀린 거죠. 마치 대학교 들어온 것 마냥. 그러니까 다 공부를 안 하니까 정말 이거는 기존에 중학교 때까지 공부한 실력만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제가 1학년 4반이었는데 제가 1등을 합니다. 30명 중에. 30명씩 6개 반에서 180명이었거든요. 저희 때는. 지금은 뭐 한 120명으로 줄었나 뭐 이랬대요. 근데 저도 좀 놀랐어요. 나는 30명 중에 30등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주의였는데 저의 그런 중학교 때까지 공부량이 그만큼 엄청났었다는 거죠. 물론 그때 1등을 찍고 점점 등수가 떨어집니다. 이제 딴 애들은 중간고사 보고 좀 충격도 받아서 열심히 하는데 저는 야 이렇게 놀았는데도 내가 과학고에서도 반에서 1등을 하네? 그러면 계속 더 놀아야겠다. 네. 과학고 때는 수학 공부밖에 안 했어요. 암기 과목 이런 거는 수능 보기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안심도 했고 오히려 좀 편했던 거죠. 엄마도 뭐라고 안 그러고 내신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던 서울대 의대를 간 학생들 중에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랜 시간 1등을 했던 학생이 아닐까. 물론 저보다 더 뛰어난 학생은 훨씬 더 많죠. 근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프레셔와 어머님의 요구와 또 저도 그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낮았던 등수는 뭐 과학고 때는 뭐 꼴찌한 적도 있어요. 30명 중에 그런 암기 과목 그러니까 꼴찌는 안 했지만 그래도 한 20등 아래쪽으로 뭐 그런 교련, 뭐 한국 지리 뭐 이런 거. 근데 정말 중학교 때까지는 저는 2등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 3등 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한 번 딱 5등인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약간 집이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중1 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약간 좀 짜증났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뭐 내가 4년 그러니까 중간기말 다 합치면 1, 2등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 5등 할 수도 있지. 그 전교 5등인데 근데 막 엄마가 막 집에 왔는데 밥도 안 주고 막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이제 그게 애정 표현이었죠. 왜냐면 아들이 방심할 수 있으니까 5등 해도 괜찮다 그러면 제가 공부를 안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누구보다 좀 그런 거에 대한 프레셔도 심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직 정서가 확립이 안 된 애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느낄지를 좀 알아요. 그러니까 안 되기보단 제가 제일 극으로 당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공부가 뭐니에 얘기했던 게 아마 편집이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좀 되게 특이했던 얘기고 작가님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부가 뭐니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다 100% 사실이지만 그런 얘기를 방송에 좀 나갔으면 좋겠네요.